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코리아이프티 한번 볼 텐데 코리아이프티 오늘 15% 강세 구간에 있습니다. 뭐 장중에는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어요.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은 뭐 이 내용이라고 일단 뉴스에선 이야기를 합니다. 코리아이프티 주가 16% 급등, 오전 9시 47분에 나온 내용이고요. 뭐 내용은 뻔하죠. 현대차 그룹의 제네시스의 하이브리드카 엔진과 시스템 개발을 지난해 말 착수했다. 현대차 그룹은 제네시스가 프리미엄 라인인 만큼 뭐 존재하지 않는 2.5리터 내연기관 엔진을 기반으로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이렇게 쭉 하는 건데 관련된 종목이 코리아이프티라는 거죠. 자,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보다 먼저 가는 게 가격이다. 그쵸?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답을 먼저 드릴게요. 지금 사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그쵸? 왜 안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자,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인증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1694번 화면입니다. 여기 보면 제 계좌번호고요. 내 계좌 수익률이 지금 현재 57.86%, 기간은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입니다. 대략 한 지금 6주가 채 안 됐죠. 올해 수익률만 제가 기록을 해놓은 거고, 그리고 이거는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 겁니다. 키움증권에서. 자, 그리고 여기 코리아 코스피 등락률, 이때 당시에 지금 현재 이게 2월 13일로 돼 있네요. 14일이 오늘이니까 14일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 오늘자 기준에서 60%입니다. 60%. 그리고 여기 코스피 등락률은 1.15%, 그리고 코스닥 등락률은 마이너스 1.55%. 그쵸? 시장은 좋지 않았다는 거죠. 6주 정도의 기간 동안. 그때 동안 여기 비교 차트라고 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시장하고는 사실상 비교하기가 어렵죠. 60%면.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주도주를 매매를 해야 되고 코리아이프티는 주도주 중에 하나다.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뭐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종목도 어저께 제가 매수한 내용이 있죠. 2월 13일 정확하게 53,300원에 체결이 됐고 53,300원이 시가 체결입니다. 시가 체결. 이런 시가 체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자, 보면 2월 13일 솔브레인 홀딩스 시장가 매수 8시 50분 정확하게 공개한 내용이 있죠.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면서 아까 전에 계좌 수익 60% 이상 60% 전후에 계좌 수익을 달성을 한 거고, 수익난 종목만 보여드리거나 그럴 수 없어요. 저건 수익난 거 손실난 거 다 합산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 봐도 마찬가지예요. PSK 홀딩스. 자, 내용 보시면 오늘 1.6% 상승 중인데 제가 2번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월 13일 PSK 홀딩스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2월 8일 연휴 전입니다. PSK 홀딩스 시장가 매수 8시 55분. 누구나 다 매매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 그쵸? 이게 신고가 매매의 핵심입니다. 즉 주도주를 매매하려면 이런 식으로 매매가 안 되면 정말 어려워요. 장중에 내가 뭘 잡는다?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PSK 홀딩스 제가 분봉으로 타점까지 공개를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매매가 된 겁니다. 2월 8일 날, 그쵸? 정확하게 9시 31,650원. 그리고 고가 보고 떨어질 때 분봉에서 타점 잡은 거고 12시 10분 32,150원에 체결이 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시가 공략이 됐죠. 자, 그랬을 때 34,400원. 자, 그러면 오늘 어떤 관점에서 제가 매도를 할까요? 오늘 떨어지면 매도합니다. 여기서 마크 내역 딱 찍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떨어지면 그냥 매도하는 거예요. 음봉 양봉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관련된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신고가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발생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HLB 같은 종목도 그렇고요. 며칠입니까? 매수 1월 달이면 1월 달에 시장 안 좋았는데 바이오나 반도체 쪽은 강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거의 한 3일에서 4일 동안 31.9%. 근데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이죠. 이런 부분도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어버브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도 어떻습니까? 매수 그리고 매도. 그쵸? 정확하게 21%의 수익 구간에서 제가 매도를 일단 한 거고요. 그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구간은 다 잡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온칩스 같은 종목들, 가온칩스는 제가 1월 달에 매매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1월 초에는 시장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됐죠? 제가 매매를 많이 하고 그 이후에 조정을 보고 요날 매수를 했어야 되는 건데 요날 제가 매수를 못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가더라고요. 근데 요 상황 나온 이후에 대략 한 하루나 이틀 정도, 그쵸? 1.5일 정도 횡보를 해야 되는데 그 횡보하는 기간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뭐 매수할지 말지에 대한 그 판단은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어서 그때 가서 제가 영상으로 이야기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자, 내용 한번 보시면 그쵸? 제가 매수한 지 하나 둘 셋 3일 만에 어떻습니까? 47%의 수익. 그쵸? 오늘 떨어지는데 일단 요날 다 팔았습니다.
그쵸? 다 팔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건 없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만들어낸 게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실제 계좌 수익률에 대한 차트입니다. 그쵸? 계좌 수익률. 요건 수익난 종목만 보여드린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계좌 수익률. 그냥 내 계좌 수익률입니다. 그쵸? 시장에 대한 등락률. 하락이죠. 시장보다 강한 매매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된다.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진짜 매매가 어렵고 어떤 식으로 내가 공략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 소통방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요 번호로요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증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보면 일단 코리아 FT가 강세를 보이는 건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현대차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기사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코리아 FT 보면 현대차가 어쩌고 저쩌고, 뭐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어쩌고 저쩌고, 관련된 뭐 부품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현대차가 강하다. 그럼 뭐예요? 미래 실적을 반영한다고 제가 누차 다른 영상에서도 그렇고 코리아 FT 전 영상에서도 그랬어요. 미래 실적을 반영한다고. 그럼 미래 실적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실적보다 가격이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 코리아 FT가 실적이 좋아지려면 먼저 어떤 게 가장 먼저 나와야 되죠? 현대차, 기아차의 상승이 먼저 나와야 된다. 근데 거기서 이슈가 하나 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 PBR. 그렇죠? 저 PBR. 이게 뭐가 됐어요? 정부 정책의 방향이 됐다. 4월 달에 총선 있죠. 그렇죠? 겨냥했든 안 했든 방향은 그쪽으로 정해졌다. 그러면 시중의 자금은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그중에 대장이 현대차, 기아차다. 그러면 관련돼 있는 종목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당연히 봐야 되죠.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겁니까? 여기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온 겁니다. 이런 매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돼요. 아직까지 보유 중에 이거 떨어질 때까지 보유할 겁니다. 저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 때문에 오른다, 목표가는 얼마다, 어디까지 올라가서 오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물론 매수 시점에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수가 잘 되면 장담컨대 리스크는 최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물론 한두 번 내가 손절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소통방에서 매매하거나, 그리고 소통방은 제가 매매한 종목을 저랑 같이 매수할 수 있게 올려드리는 거고, 여기서 진행하는 내용 중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합니다. 그렇다는 건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환경에서 코리아 FT가 올라가려면 실적이 좋아지는 앞으로의 상황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 실적이 좋아지는 앞으로의 상황이 나온다면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당연히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이 좋아져야겠죠. 그러려면 현대차, 기아차의 가격이 먼저 뜨겠죠. 뜨고 실적 좋아지고, 코리아 FT 뜨고 실적 좋아지고, 이 순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가 딱 뜬다 그러면 변동성 위주로 딱 공략했을 때 어떻게 돼요? 3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거 제가 코리아 FT 수익 지금 현재 34.18%거든요. 현재가 기준에서 34, 35% 정도 되는데 며칠 안 걸렸어요. 하나, 둘, 셋. 그쵸? 매수하는 과정이 있죠. 매집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싸게 샀어요? 아니죠. 그쵸?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가격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쵸?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런 정도의 매매를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자, 기아 제가 어저께 매수한 내용 정확하게 공유해 드렸죠. 여기 소통방에다가 기아, 그쵸? 시장가 매수 8시 47분 정확하게 공유해 드렸어요. 그쵸? 자, 그리고 PSK 홀딩스. 자, 정확하게 아까 전에도 제가 보여드린 내용이지만 이거 그냥 하락 마감하면 그냥 매도하고 끝이에요. 2주 안에 모두 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리 때문에. 주식은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내가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정말 매매가 어려워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제가 타점도 공개를 했는데, 타점을 까는 거는 진짜 다 까는 겁니다. 다 까는 거. 매수, 매수, 매수. 오늘 떨어지면 매도 끝. 그쵸? 이 과정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되겠냐고요? 별로 없어요. 그쵸? 절대 손절 안 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은 그쵸, 2주 안에 처리가 됐을 때 내가 치명적인 그런 막 위험성은 얻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매매의 핵심이 뭐예요? 신고가 매매다.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분봉에서 타점 공개를 하면 어제 시가입니다. 오늘 어때요? 이틀째 급등 나오고 있고 수익이 벌써 20%가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쌓여야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계좌 수익률이 6주 만에 60% 가까운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 손실 보고 있는 종목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코리아 FT의 타점을 포함한
내가 진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현대차, 기아차 같은 종목들을 토대로 매매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소통방 무료로 진행하고 와서 배우세요. 근데 채널 성장을 위해서 제가 이거 채널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번호로요.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빠르면 2월 늦어도 한 3월경 정도에는 강의를 기획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인데 가격을 어떻게 잡고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매할지 그렇죠. 이 두 가지 챕터로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요것도 제가 무료 공개한다. 근데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면서 신고가 검색기 수익 모델을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리아이프티 상황 보면 지금 사도 되나요? 지금 사면 안 됩니다. 추가 상승 가능하나요? 상승 가능합니다. 근데 왜 지금 사면 안 되나요? 신고가 이후에 뭘 만들었어요? 시세를 40% 정도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럼 다음 고가에 걸려 있죠. 지금 정확하게 걸려 있잖아요. 여기 매물 소화하는데 시간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왜 안 팔아요? 전 예상하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매수하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여기서 매수해갖고 여기서 버티겠다와 내가 이 구간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여기서 버티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그 기간 얼마예요? 2주예요. 2주 안에 다 끝나요. 지금 코리아이프티 수익 얼마? 아니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내용 한번 보시면요. 코리아이프티 지금 4,200원, 4,200원, 4,495원, 4,215원 이 구간에도 매수 그쵸? 30% 이상 이랬을 때 보유가 가능한 거고 하락했을 때 매도해도 뭐 30%든 25%는 수익 보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고가 못 잡으니까. 그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내가 보유해서 내가 그 기간을 다 보내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속 뒤집어집니다. 그러다가 내가 내 거 팔면 더 간다는 이야기가 그때 가서 나오는 거예요. 현대차가 실적 사이클에 들어왔는데 한 분기 두 분기로 끝나겠습니까? 연 단위로 가지? 그러면 코리아이프티 어떻게 되겠나요? 고가 매물 소화합니다. 근데 2주 안에 처리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실시간 타점에 대해서는 제가 소통방에서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가격을 잡는 원리에 대해서는 여기 코리아이프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온 겁니다. 단기 뭐예요? 2주. 2주 안에 뭐라 그랬어요? 수익 전환.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가격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 그렇죠? 그랬을 때 2주 안에 처리하고 나올 수 있다. 리스크 얼마? 없진 않지만, 그쵸? 없진 않지만 합산했을 때 없다. 그쵸? 자, 요걸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내용이 길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2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내용이 긴데 이 정도까지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면 정말 막 3시간, 4시간짜리 분량이 나오기 때문에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리긴 그렇고, 그쵸? 이런 식으로 딱 해가지고 타점이 아니라 원리가 궁금하다 하시면 요 내용 받아가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요것도 무료 공개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코리아, 자, 코리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코리아이프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정말 가격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가격이 중요한 만큼 지금의 상황을 보자고요. 2월 달에 정책 발표 있죠. 4월 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지금 어때요? 선반영한다 그랬죠. 신고가예요. 그럼 뭐예요? 시작점이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내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어떤 그 상황을 만들어서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